대상자가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5번.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서 결국 사례가 들릴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침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례에 들릴 위험이 있어서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음식들에 주의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수분이 적은 거. 수분이 적은 음식들도요, 마찬가지로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분이 적은 음식을 섭취할 거다 라고 하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을지 손질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을지라고 하는 건 틀니를 의미하고 있죠. 틀니에 대한 관리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아래쪽 을치 앞부분을 잡고 먼저 뺀다. 을치를 뺄 때는요. 위쪽과 아래쪽 중에 어디를 먼저 빼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위쪽 먼저. 위쪽을 딱 하고 먼저 빼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아래 을치는 좌우를 함께 잡고 힘을 주어 뺀다. 함께 잡고 빼려고 하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해줘요. 그러면서 돌려서 빼야지만 아래쪽에 있는 을치가 잘 빠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좀 눌러주면서 돌려서 빼는 거다라는 거죠. 3번이요. 칫솔에 을치 세정제를 묻혀 을치를 닦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을치를 닦을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치약은 절대 안 돼요. 치약을 쓰게 되면 을치가 손상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을치를 닦을 때는요. 을치에 세정제가 따로 있습니다. 을치 세정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사용해서 닦아줘야 됩니다. 4번이요. 을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을치 세정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걸 통해서 세척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번이요. 을치는 완전히 말려서 보관한다? 안 됩니다. 말려서 보관을 하게 되면요. 을치가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치를 보관할 거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에 담가서 이런 형태로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식탁 의자에 앉아 식사할 때의 자세로 올바른 것은 1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 위에 위치하게 한다. 아니죠. 식탁의 윗부분은요. 어디에 위치하는 것?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앉을 수가 있고요. 2번이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아니지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3번이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의자를 당겨 앉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팔꿈치를 올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충분히 의자를 당겨서 앉게 해야 합니다. 4번이요. 의자 앞쪽에 걸터 앉게 한다? 아니죠. 깊숙이 앉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5번이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아니죠.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야지 좌우 균형을 맞추기가 쉽고요. 안정감 있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요. 간혹 가다가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만 잘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 이유는 배설하기가 어려울 때는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 쪽에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항문은 아실 거고요. 요도라고 하는 거 소변이 나오게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됩니다. 그쪽에 미지근한 물을 적용하게 되면요. 배설을 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와주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1번. 변이를 자극해 주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 건 대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을 때 배설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설이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 쪽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해 주고 있다라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요.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
혹은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로 나눠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허리를 들 수가 없고요. 혹은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저귀를 교환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요,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 자세로 기저귀 교환을 하면 될까요?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됩니다.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협조가 가능할 때, 요거는 협조가 되지 않거나 허리를 들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도요, 잘 읽고서 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협조가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기저귀 교환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이다 라고 하는 건요. 도뇨관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도뇨관이다 라고 하는 거 소변줄을 의미하게 되고요. 소변줄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치 도뇨관이 이렇게 대상자에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결국 이렇게 줄을 따라서 소변이 모이게 될 거고 모인 소변들은 소변 주머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소변 주머니를 자주 비워주게 될 건데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소변 양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은 너무나 적어요. 보통은 2-3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시간마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소변 주머니는요, 방광보다 어떻게? 낮게 위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방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건요, 소변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모여있던 소변들이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 주머니로 나오게 될 건데요. 결국 방광의 위치보다 소변 주머니가 위쪽에 있다 그러면요, 얘네들이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소변 주머니가 위쪽에 있다 보면 아래쪽으로 잘 못 나와요. 소변줄에 소변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또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소변 주머니가 삽입된 위치, 소변줄이 들어가 있는 위치보다 꼭 아래쪽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방광에 소변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방광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소변 주머니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보다 소변이 모여있는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잘 소변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이요. 유치 도뇨관을 자주 교환해 준 바?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환하거나 삽입하거나 세척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무가 아니에요. 4번이요. 대상자의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유치 도뇨관을 갖고 있는 것과 수분 섭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치 도뇨관을 갖고 있으니까 수분 섭취 제한하는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5번이요. 소변의 주머니를 비운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하고요, 제자리에 꽂아두도록 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인데요.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변이 여기에 모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꼬다리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배출구가 되는 건데 여기 모여져 있는 소변을 우리는 비워주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여기 보면 약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출구를 일단 알코올솜으로 한번 쓱 닦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로 또 소변이 셀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닥이 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꽂아두는 것까지 중요하게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습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다음에 그냥 꽂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주는 겁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혀 안쪽에 깊숙이 닦는다. 혀 안쪽을 닦게 되면요, 구토나 질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목젖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혀 안쪽에 깊숙하게 목젖까지 이렇게 닦게 되면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질식도 유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2번, 누운 자세에서 목에 수건을 대준다. 우리가 구강 청결을 할 때는요, 살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에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운 게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에서 목에 수건을 대주는 건 아니고요. 목부터 가슴까지 충분하게 수건을 대주시면 되고요. 3번이요. 입술 보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입술 보호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요.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강 청결을 할 거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앉아있는 게 어렵다면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근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상반신을 높여주고요, 고개를 약간 숙여주는 자세를 통해서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5번이요.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은 다음에 윗니를 닦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윗니부터 시작이에요. 윗니하고 위에 있는 잇몸부터 닦아주시면 된다. 어렵진 않은데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실 건 살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 청결할 때 어떤 자세라고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려우면 옆으로 돌린 자세가 되는 거고, 돌리지도 못하는 똑바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다 라고 하게 된다면 상반신을 높여주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입안을 닦을 때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두발 청결을 위한 드라이 샴푸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드라이 샴푸라고 하는 건요, 샴푸인데요. 드라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는 건조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샴푸를 하게 되면 물을 사용하게 되지요. 근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샴푸 재질을 드라이 샴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샴푸는요, 물을 사용할 수가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재질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1번, 머리카락에 충분히 물을 적신다? 물 필요 없다라고 했죠.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샴푸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이요.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될 거고요. 3번이요. 샴푸 후에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샴푸를 한 다음에는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우리는 머리를 다 감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이 필요 없이 헹구는 과정 필요 없이 드라이 샴푸 사용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만 잘 닦아주시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4번이요. 드라이 샴푸는 가능한 적게 바른다?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질 만큼 드라이 샴푸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5번이요. 드라이 샴푸를 바른 다음에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드라이 샴푸를요,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발라줄 거죠. 그런 다음에는요,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만 주시면 돼요. 충분히 닦아주시면 머리를 다 감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시 앞에서 뒤로 닦는 이유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위해서 닦아드릴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꼭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앞쪽에는 소변이 나오게 되는 요도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는 항문이 있죠. 대변을 보게 됩니다. 대변을 보는 이 부위에는요, 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닿게 되면요, 여기에 있던 균들 때문에 앞쪽에 요도 부분, 소변을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닦을 땐 항상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닦아줘야 된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앉을 수 있는 오른쪽 판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혀져 있는 상의를 입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한쪽에 마비가 있고요. 앞이 막혀져 있는 상의를 입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입어야 될까요? 정답은 1번.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된 쪽을 먼저 입혀줘야 됩니다. 상의를 입을 때는요, 마비가 된 쪽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앞이 막혀져 있는 옷이라고 해서요, 머리를 넣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건강한 쪽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앞이 벌어져 있는 단추가 있는 웃옷을 갈아입을 거다, 입힐 거다 라고 하게 된다면요. 머리는 필요 없죠. 어차피 앞에가 터져 있으니까. 근데 앞이 막혀져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땐 중간에 머리를 넣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는 별표 딱 쳐놓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입을 때는요. 어느 쪽이 먼저라고요? 마비된 쪽이 먼저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지금 문제에서 오른쪽이 마비였으니까요. 오른쪽부터 입어주는 겁니다. 체위의 종류와 적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용 상황에 따라 체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자세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바로 누운 자세. 요거는 말 그대로 바로 누워있는 자세인데 어떨 때 하게 될까요? 그렇죠.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우리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될 거고요. 2번이요. 반 앉은 자세. 앉아있는데요. 완전히 직각으로 앉아있는 건 아니고 반쯤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어떨 때냐면 숨이 찰 때 혹은 식사할 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정답은 2번인데 숨이 찰 때 이 자세를 하게 되면요. 숨쉬기가 조금 편해져요. 앉아있는 자세가 숨쉬기가 편합니다. 누워있는 것보다요. 그 다음 식사할 때도요. 누워서 먹게 되면 살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3번이요. 엎드린 자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복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복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등 부분이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될 때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4번이요. 옆으로 누운 자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측위라고 표현합니다. 엉덩이 압력을 피해주거나 둥부가 엉덩이거든요. 혹은 관장할 때에도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이요. 반좌위. 반좌위는요. 반 앉은 자세랑 똑같은 말이에요. 반 앉은 자세 혹은 반좌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맞아요. 숨이 차거나 식사할 때 유용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헷갈리는 용어가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판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지팡이를 갖고 있고요. 계단을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어떠한 순서가 필요하게 될까요? 정답은 1번.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 계단을 내려갈 때는요. 약한 쪽이 먼저예요. 약한 쪽이다 라고 하는 건 불편한 쪽, 마비가 있는 쪽인데 지금 문제에서 오른쪽에 마비가 있었으니까 오른쪽이 먼저 내려가 주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반대입니다.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가 항상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어디? 그렇죠. 건강한 쪽이에요. 지검.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내려갈 때는 반대이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올라갈 때는 어떻다고요? 지검. 지팡이가 항상 먼저 가는 거고 건강한 쪽에 올라가는 거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요. 반대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아니라 아픈 쪽, 약한 쪽이 먼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암기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만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있는 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갈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검, 지팡이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 건강한 쪽인 거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대니까 약한 쪽이 가겠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거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쪽이 먼저 지건. 음식을 조리할 때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트륨은요, 소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짜게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나물류는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양념한다. 절여두면 안 됩니다. 짜지겠죠. 특히나 나물류다 라고 하면요. 먹기 직전에 묻혀서 제공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2번이요.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안 됩니다.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은 다음에 간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3번이요. 국은 건더기보다는 국물 위주로 아니죠. 국물에 나트륨, 소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건더기 위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4번이요. 국수 등 면을 삶을 때 소금, 간을 추가로
안 되지요.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5번이요. 가공식품, 햄이나 어묵과 같은 것들은요,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한번 데쳐서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쾌적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온도, 여름에는 18에서 22도, 겨울에는 22에서 25도. 맞나요? 아니죠. 여름에가 22에서 25도가 되는 거고요. 겨울에는 18에서 한 22도까지가 쾌적한 온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암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22에서 25도 정도, 겨울에는 18에서 22도 정도. 2번, 습도 60에서 70% 맞을까요? 아니죠. 40에서 60%를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요, 불쾌해요. 끈적끈적해지고요. 습도가 너무 낮게 되면 극심하게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번, 채광.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눈에 받게 되면요, 눈에 자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특히나 커튼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4번이요. 조명. 야간에는 화장실의 조명을 끈다. 아닙니다. 야간에도요, 특히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 있죠. 화장실도 있을 거고요. 계단도 있을 거고요. 복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야간에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켜두는 게 필요합니다. 밤에도 조명을 켜둔다. 5번, 환기.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에서 30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는 필요하고요.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충분하게 환기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칙적인 생활은 혼란을 야기한다?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 별표까지 치매를 갖고 있는 대상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점차 본인의 기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요,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늘 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2번, 활동을 최대한 제한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드리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고, 또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 살리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3번이요. 매번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안 됩니다. 익숙하고요, 대상자가 알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하던 것들, 그래야지만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뭔가 계속 새롭게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좋지 않아요. 4번이요.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없애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치매가 되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떤 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5번이요. 치매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잘 해오던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없어졌다고 자주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증상 때문에요, 내게 뭐가 없어졌다, 혹은 누가 내 걸 훔쳐갔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거나 망상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이 자신의 옷이 없어졌다고 자주 말한다고 해요. 그럴 때는요, 정답은 1번. 함께 찾아본다. 없어졌다고 했기 때문에요, 함께 찾아보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설득하거나 아니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치매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득하고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교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보일 땐 함께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셨을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미리 물건을 준비했다가 맞은 다음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치매의 증상 때문에 잃어버렸다,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요, 함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물건을 내놓아서 본인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임종기의 단계에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대상자가 표현한다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요, 심리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 순서대로 거치게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대요.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될까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분노로 넘어가게 되면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는 분노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신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는 타협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는 우울하게 됩니다. 아,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 수용입니다. 수용의 단계가 되었을 때는 아, 나 이제 진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요거는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부정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단계일 때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떠한 단계일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요거는 부정이 되는 거고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낸다면 분노의 단계가 되고요. 신에게 비는 겁니다.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우리는 타협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울의 단계가 되었을 때는 나 진짜 죽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 마지막의 단계는 수용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중단을 불가능한 항목은 중단이 가능한 게 있고 중단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중단이 어려운 항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무엇이죠?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사전연명, 치료적인 목적 없이 그냥 생명만 유지하네, 연명만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중단하겠다라는 것들을 남겨놓는 법적인 문서가 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1번이에요.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물을 공급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 완전히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이 되죠. 기본적인 것들은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적인 목적을 갖는 것들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혈액 투석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치료적인 효과를 갖는 것들이죠. 연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건 가능한데 다만 완전히 기본적인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은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다고요? 영양분, 물, 산소. 심폐소생술의 단계로 오른 것은 심폐소생술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교까지 확인해 볼게요. 대상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반응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양쪽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하게 될 건데요.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 이상하진 않는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호흡이 없다 라고 하게 된다면 즉시 가슴을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요, 1분 동안에 몇 회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 압박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압박할 때의 깊이는요, 약 5cm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미 정해진 기준이에요. 여러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준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요, 1분에 몇 회요? 100에서 120회가 되는 거고요. 가슴 압박의 깊이는요, 그렇죠. 약 5cm이다. 그 다음에요, 대상자가 호흡을 회복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회복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건데, 회복 자세라고 하는 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대상자를 옆으로 눕혀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누워 있었는데 옆으로 눕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